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단식을 중단을 했고요. 자, 내일 있을 구속전 피자신문 위에서 몸을 회복하고 있고 영장 심사에 제대로 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자유인데요. 네. 그 구속에 대한 판단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강 상태까지 고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영장 기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1야당 대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생긴 건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핵심 쟁점 뭐가 될까요? 예, 핵심 기준은 검찰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제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거인멸 우려, 뭐 도주보다는 증거인멸 우려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 결국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한 기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요. 주거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 여부와 이제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가 포함된 데다가 이제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에 이루어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재판 기록 유출 등을 내세워서 실시간으로 증거인멸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10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역시 증거인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네요. 예, 1987년 헌법 이후에 13대 국회부터 이재명 대표 직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10건이었는데요. 이 중 8건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은 민주당 박은태, 민주당 강성종, 박기춘, 박주선, 그리고 새누리당 현영희, 통합진보당 이석기, 민주당 정정순, 국민의힘 정창민, 하영재, 무소속 이상직 등인데요. 이 중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하. 이러한 역대 사례를 보면요. 증거인멸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 뭐 개인적 정치적 운명도 있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둔 민주당의 운명도 가를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비명계 또 친명계가 맞붙었는데 구속영장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예, 우선 비명계는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원내 지도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도부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을 요구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원욱 의원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다. 총사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반면 친명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서 지도부 사퇴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차기 원내 지도부 선출 등 당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정성호 의원도 옥중에서도 당대표 권한을 활용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당에서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 전원의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요.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요 22일에 전국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은 탄원서 제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제출을 안내를 했고요. 예.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탄원서 양식에는요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특히 10월 재보궐선거와 총선이 연달아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경우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가장 중요한 정당의 책무가 이제 선거에서 원활히 운영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탄원서 내용이 지금 친명계 일각이 주장하고 있는 옥중 공천설 이거랑 모순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옥중에서 대표 역할 수행도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또 구속 중인 당 대표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탄원서 내용은 당 대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반면 옥중 공천 얘기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이 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를 했죠. 공백인 상태인데요. 내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합니다.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25일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4선의 우원식 의원, 3선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인데요. 네. 4명 모두 친명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개인 SNS에 분노와 무력감이 진정되지 않는다, 무한의 책임감이 엄습한다, 반성한다며 무언가를 도전하고 맞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비명계 이원욱 후보 역시 이제 출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비명계가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모두 친명계 후보만 나왔어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와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친명 원내대표라면 혹시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4명의 후보 중에는 좀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선수도 가장 높기 때문에 좀 무게감은 가장 좀 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또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금 공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원내대표 이미 원내대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출마를 한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원래는 우원식 의원은 당시에는 이제 출마 여부가 그렇게 가시화되진 않았었는데 뒤늦게 뛰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원내대표의 경험이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당내 지도부 구성을 보면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좀 견제의 차원에서라도 좀 우원식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좀 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 우원식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좀 투쟁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이런 투쟁력도 좀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서 아마 후보군으로 포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4박 6일간의 미국 총회, 유엔 총회 참가 일정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 직후에 충청남도 공주로 향했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저녁에 충남 공주 금강산 관광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도착한 직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바로 공주 현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개막 축사에서 4박 5일 동안 49개국과의 외교 행사를 모두 마치고 고단한 몸을 실었지만은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면서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공주는 23일 저녁이고요. 자, 공주 갔다가 어제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운영 중인 팔도 장터 행사도 참여도 했던데 좀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추석 민심 잡기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이 좀 30%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는 동안에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또 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석 밥상 민심을 좀 겨냥해서 아무래도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좀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6주 만에 40%대로 반등한 결과가 있습니다. 좀 명절을 앞두고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볼 것 같기도 해요. 예, 24일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전주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7.4%로요. 3%포인트 하락을 한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정 소화한 후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산책한 과제가 가장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이거로 보는데요. 어떤 입장을 낼까요? 예, 우선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통상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사표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이런 수순을 밟았었는데 이번에는 정치 실종 상황 속에서 좀 더 강하게 직을 유지하면서 야당과 맞서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덕수 총리 리창 총리 회담을 합니다. 또 그리고 23일 날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가졌다고요. 예, 23일 중국 중앙TV와 총리실에 따르면요.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가 항저우 시내 모처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총리와 시 주석은 지난해 방콕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만난 뒤 1년 만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리창 총리 만났었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시진핑 주석 면담을 가졌던 건데 어떤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까? 예, 26분 정도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 총리와 시 주석은 우리 시간 23일 오후 5시 30분쯤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한 총리에게요.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한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한국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일 협력 강화로 중국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국 한중 관계가 좀 복원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중국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또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에 따르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또 등으로 해서 이제 관계가 크게 출렁하기도 해서 한중 관계의 위기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 주석은 우리가 방한 초청을 언급하기도 전에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 회복의 의지를 좀 보였는데요.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놓고 최근 한미일 밀착에 대한 불만을 또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630자 분량의 면담 결과를 이제 발표문에 실을 때요. 이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는 미국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가족 5명이 서울 또 김포 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일입니까? 예, 서울 송파경찰서는요 23일 오전에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는데요.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경찰이 동선을 따라간 결과 송파구 소재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등 3명이 또 경기 김포 소재의 호텔에서는 10대 딸 1명이 각각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사건 추적해 보니까 A씨의 일가족들이 다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가족 5명이 다 안타깝게 사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경찰 이들이 채권 채무 관계로 또 갈등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발생한 일인가요? 예, A 씨 남편이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유서에 따르면요. 예. 가족 간의 빚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권 채무 등으로 인한 문제가 언급된 만큼 금전 관계에 따른 갈등은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A 씨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도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아하. 이들은 이제 A 씨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요금이 1년 이상 밀렸고 3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 초등학생 딸도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다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가족이 이렇게 참 동시에 사망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40대 A 씨는 이제 추락사고요. 또 딸은 지식사로 현재까지 밝혀졌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이제 유서를 남겨서 아마 자살로 좀 추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극단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부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에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게 법의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좀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 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데요. 일반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이제 그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자녀와 손자녀 비속 살인죄도 조부모에 대한 이제 부모에 대한 존속 살인죄처럼 존속살인죄.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형법에는 영아 살해죄만 네.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이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좀 버려야 되고, 사실은 빚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포기 같은 걸 하면 빚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고, 이 법안 현재 국회 상임위에 3년 넘게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